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충남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졌습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7일부터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법안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충청권 출신의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본래 이 법의 이름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네. 일명 이제 혁신도시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11월 26일 날 공포가 되었고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 27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법에서 가장 그 큰 골자는 기존에 그러니까 2005년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네.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도 이제 우리가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네. 이 법과 함께 마련된 이제 시행령에 그 해당 지역의 청년들만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렇게 충청권으로 확대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그 내용이 골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취업문이 활짝 열리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혁신도시법 개정까지의 과정은 참 순탄치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죠. 네, 많은 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양승조 지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네. 취임하시고 다음 달 바로 이제 국토부와 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제안들을 또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 내용을 또 제안을 하고, 네. 또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또 많은 역할들 기반들을 좀 쌓아오고, 우리 충청권 시장 또 도지사들과 함께 협약식을 갖는 이제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고요. 또 충청권의 이제 의원들이 또 박병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민사회도 100만 서명 운동이나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 지역만 우리 지역만 잘 살자, 혹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만 일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이 상생에 대한 이 노력, 이 협업 이런 걸 통해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생에 대한 노력이 빛을 봤다, 성과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참 가뭄의 단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기존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특별히 좀 달라질까요? 네, 본래 이제 이 법은 어찌 보면 충남을 위한 법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갖는데요. 네. 본래 이제 이 충청권을 확대하는 내용은 원래 이제 법률에 담으려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달리는 바람에 이제 시행령으로 담기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가령 세종시에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세종시에 그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만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네. 이제는 그곳에 우리 충남의 청년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취업의 문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단지 세종뿐만이 아니라 충남까지 좀 확대가 됐다. 이런 부분이 이 기존과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충남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은 두 곳에 불과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앞으로는 충남과 또 충북, 대전, 세종 공공기관 51곳에서 취업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 지역 학생들에게 뭐 좋은 기회인 건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지만 또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충남에는 그동안 이제 서부발전, 중부발전 단 두 곳이 이제 본사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나마도 사실은 이게 이제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이제 애순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30곳이 우리 충남에 위치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미세먼지 발생했는데 주범이다. 뭐 이런 오명까지 받으면서 이제 충남이 얻은 그나마의 결과하고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두 곳밖에 이제 취업이 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충청권에 공공기관이 총 51곳이 있습니다. 네. 세종에 20곳, 그다음에 대전에 17곳, 충북에 11곳.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서부발전과 중부발전 외에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 곳 합쳐서 51곳에 우리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좀 받고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저희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지역 인재 채용이 30%까지 확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장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이전된 공공기관은 이제 2022년도까지 30%를 이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앞으로 신규 공공기관은 1차년에 이제 18%부터 시작해서 매년 3%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30%까지 5년 차에 의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점차 비중을 늘려서 최대 30%까지 지역 인재 채용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 머무면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까 그 오픈 멘트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적극 공감이 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은 정말 대환영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서울로 모든 인재들이 이렇게 유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 또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더 좋은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던 충남과 또 대전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지역 인재를 채용한다고 해서 어떤 모든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 좀 틈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기관들이 이제 5명 이하를 연간 5명 이하를 채용할 때 또 뭐 경력직이나 혹은 그 어떤 석사학위 이상을 채용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이 규정에서 예외되는 조항이 있고 네. 또 실제로 이제 일부 공공기관은 이런 예외 규정을 좀 이용해서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좀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차별이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충남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좀 더 많이 기여될 수 있지 않냐. 어쨌든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과 또 분권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많이 실행되었을 때 이런 역차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함께 발맞춰서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함께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혁신도시법은 정말 우리 200만 도민의 그 단결 또 마음과 뜻이 모아져서 이뤄낸 큰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제 정말 지난번에 3월 6일 날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4월 7일 날 이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절차가 마련되면 이제 충남도가 국토부에 충남 이제 신도시 지정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국토부가 다시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이제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제 의결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빠르면 8월이나 9월경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우리 이제 충남도가 국토부에 다시 이제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방에 이제 우리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는 3개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더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이제 모든 지자체가 아마 공공기관 유치기에서 정말 발을 벗고 나서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충남도가 가져야 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우리 충남도에 공공기관이 유치됐을 때 정말 많은 장점들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세종시와 저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의 편의성이 높다라고 하는 장점을 많이 설명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충남도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충남도의 선호도가 높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것 외에 우리 충남도가 지역에 그 산업들이 있습니다. 거점 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산업과 연관해서 공공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기업으로까지 이게 확산되고, 그런 산업들까지 확산됐을 때 지역 경제의 어떤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그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에서 혁신도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충남의 공공기관들이 유치됐을 때 정부의 이 혁신도시와 마련된 국가균형 발전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지리적 입지는 좀 상당히 유리한 충남도인데 이 여러 가지가 좀 받쳐줘야 이제 또 혁신도시 지정에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충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17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성장과 일자리라고 하는 8번 목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고 하는 11번 목표가 있는데요. 저희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바로 이런 그 목표들을 실행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혁신도시 유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거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나 또 시민사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또 행정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과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서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그동안에도 사실 저희들이 이제 충남에 3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잘 협업을 이끌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목표로 저희들이 해왔다면, 이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제 저희들이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 기관 유치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물론 가칭입니다만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제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전문가나 또 시민사회 또 도민들의 입장들이 또 잘 만들어져서 행정과 함께 좋은 작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혹시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가 곧 이제 지정이 될 거고 또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시행이 됐는데 네네.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역할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들이 다양한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영역의 시민사회들이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저희 이제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또 청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시행령이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도 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이제 지역의 대학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굉장한 호응 또 그분들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들과 바람 또 그분들의 우려가 무엇인지를 좀 잘 저희들이 전달해서 행정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도내 지역 간의 차별이 없도록 노력도 많이 기울이고 계시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많이 듣고 계신데 지역 간의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어떤 노력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유치가 물론 지역 간의 차별이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불균형과 또 역차별 또 다른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공공기관 유치와 별개로 우리 15개 시군 특히 농촌 중심의 어떤 시군들과 함께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더 우리 지역에 끌어오고 또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그런 그 맞춤형 전략들을 세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그럼 그 맞춤형 전략으로는 좀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구상도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제 그것은 같이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고 네. 그 시군에 맞는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어촌 중심, 농촌 중심, 또 관광 중심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맞춤형을 통한 그 정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예산들이 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네. 또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 또 도의 예산들이 또 그쪽에 집중해서 그 지역에 가장 먼저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 문제는 항상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그 공연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산들까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의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박자가 참 잘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청년들 정말 그 다른 지역보다 취업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충청권 광역화로 지역 인재가 채용되는 법안들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고민을 또 취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과 별개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하면서 정말 편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그 또 다른 취업의 전략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의 전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시민사회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새롭게 시행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님 모시고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말 그대로 활짝 열렸다는 게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 시행으로 갖게 되는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끊임없이 청년층이 유입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법 취지에 맞게 많은 청년들이 충남에서 말 그대로
취뽀를 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